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02에서 105쪽입니다. 3차시고요. 집신벌레와 핵함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신벌레, 핵함과 같은 생물. 저번 시간에는 버섯하고 곰팡이와 같은 생물인 균류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에는 집신벌레, 핵함과 같은 생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생물들이 뭐냐 하면 원생생물이라고 합니다. 원생생물. 아, 선생님 도대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이상한 모르는 말들이 많아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아, 균류라는 것도 있고 원생생물이라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 자, 원생생물, 동물, 식물, 균류로 분류할 수 없는 집신벌레, 그리고 핵함과 같은 같이 생김새가 단순한 생물을 말합니다. 생김새가 단순해. 우리는 맨 처음에 동물과 식물을 배웠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균류를 배웠는데 이 세 개로도 얘네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얘네들은 뭔가 너무 생김새가 단순해. 그런 애들이 누구냐? 원생생물입니다. 원생생물. 이런 원생생물의 예인 집신벌레와 핵함의 특징은 주로 논, 연못과 같이 물이 고인 곳이나 물살이 느린 도랑이나 하천 등에서 삽니다. 도랑이나 하천. 결국 어디서 사는 거야? 고여있는 논이나 연못에서 살고요. 또는 물살이 느린 도랑이나 하천 등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알맞으면 살기 좋다. 이렇게 환경이 알맞으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수로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수로 늘어나. 선생님 그럼 바다에서 사는 원생생물은 없나요? 아니, 바다에 사는 원생생물도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원생생물도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김, 우뭇가사리, 그리고 그 영양 음식으로 많이 쓰는 클로렐라, 미역, 그리고 다시마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다에서 얻는 우리 식당에서 바다에서 얻는 그 반찬으로 쓰는 것들이 대부분 원생생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원생생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집신벌레야. 집신처럼 생겼지? 그렇죠. 집신처럼 생겼다 그래서 집신벌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핵함이 있습니다. 핵함. 이거는 굉장히 둘 다 확대해서 광학현미경으로 본 모습이에요. 핵함. 그리고 이것도 유글레라는 게 있고 아메바라는 애가 있습니다. 아메바. 그리고 종벌레라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반달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반달말이라고 부르는 애도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최소한 집신벌레는 꼭 기억하고 핵함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라고 하면 선생님은 아메바라고 기억하라고 할게. 왜? 얘네들은 생김새가 되게 단순해. 그리고 실제로 몸도 너무 단순해가지고 뇌가 없다. 쟤는 아메바 아니야? 이렇게 막 말하기도 하거든요. 너 참 무식하구나. 알고 있는 게 없구나. 이런 거 할 때 아메바 같다고 뭐 이렇게 말도 하니까 아메바 정도까지는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이해되셨죠? 시험 전에는 당연히 잠깐 다 외워야겠지만 자, 그 다음에 탐구활동. 집신벌레와 핵함 관찰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비물이 있고요. 이 중에서 집신벌레 연구 표본을 이용합니다. 집신벌레 연구 표본. 집신벌레 표본인데 영구적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처리를 한 그런 표본을 연구 표본이라고 해요. 연구 표본은 표본을 오랫동안 보존하여 관찰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 지금 집신벌레 연구 표본이 있고요. 그리고 핵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속에 담긴 핵함. 자, 탐구 방법을 볼게요. 1번. 집신벌레 연구 표본과 핵함을 맨눈과 돋보기를 이용하여 관찰해 봅시다. 2번. 광학현미경의 각 부분 이름과 하는 일을 확인합니다. 확인했죠? 전 시간에. 3번. 집신벌레 연구 표본과 핵함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해 봅시다. 광학현미경으로. 그 다음에 관찰한 결과를 집신벌레와 핵함의 잘못 읽었습니다.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신벌레와 핵함의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자, 여기서 집신벌레 연구 표본을 우리는 직접 썼는데 그 핵함도 표본을 만들어야겠지? 광학현미경으로 하니까. 이대로 그대로 관찰하면 그거는 실체현미경이잖아. 실체현미경. 그렇죠.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려면 표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핵함 표본을 만들 텐데 핵함 표본은 이렇게 핵함을 겹치지 않게 잘 펴서 받침유리, 얘가 받침유리예요.
받침유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겹치지 않게 잘 펴서 핵함을 올려놓고 덮개 유리를 비스듬히 어떻게 비스듬히 기울여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덮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덮으면 이제 핵함 표본이 만들어진 거야. 이걸 광학현미경에 재물대 위에 가운데에 있는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관찰하면 되는 겁니다. 자, 탐구 결과를 볼게요. 탐구 결과. 집신벌레와 핵함을 맨눈과 돋보기,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해보기 이렇게 있습니다. 맨눈으로 관찰했더니 집신벌레 연구 표본은 색깔이 있는 그냥 점이 보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 돋보기로 관찰해봐야 좀 더 크게 보이지만 그냥 점이 여러 개 보인다는 것 정도? 하지만 자세한 생김새는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광학현미경으로 관찰을 합니다. 관찰했더니 이런 모습이 보였어. 아, 길쭉한 모양이고 그리고 바깥쪽에 뭔가 이렇게 작은 더 가는 털이 나 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안쪽에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어. 안쪽에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이 보입니다. 이렇게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집신벌레의 확대된 모습을 관찰했고요. 그 다음에 핵함. 맨눈으로 관찰했을 때는 그냥 초록색이고 가늘고 길어. 그 돋보기로 관찰했더니 여러 가닥의 핵함이 뭉쳐있고 머리카락 같은 모양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대나무처럼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있음, 대나무처럼.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가는 선이 보이며 이렇게 가는 선이 보이며 여기 또 안쪽에도 가는 선이 보이죠. 그리고 크기가 작은 둥근 알갱이들이 있어. 지금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기는데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둥근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보이죠? 어떤 색깔이야? 초록색이지? 초록색 알갱이.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여기서 궁금해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집신벌레는 어떤 색깔이었냐 하면 약간 자주색이라 그래 보라색 이런 색깔을 띠잖아요. 그런데 저 위에서는 어떤 색깔이었냐면 투명했잖아. 약간 회색 빛깔이었지. 그렇죠. 왜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이거는 얘는 좀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색소를 넣었기 때문에 잘 보게 하는 색소를 입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색을 했다 그러거든요. 염색. 이런 행동을 염색을 했다 그래요. 염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현미경 모습을 잠깐 보면 위에 있는데 핵함도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초록색 알갱이들이 이렇게 보이죠. 초록색 알갱이들이 어떤 색깔? 초록색 알갱이가 보입니다. 초록색 알갱이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집신벌레와 핵함의 공통점 찾아보기. 얘네들은 현미경을 사용해야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안쪽에 모양들이 보이며 모양들이 얘는 이렇게 가는 선이 또 보이고 얘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식물과 동물에 비해 단순한 모양이죠. 그쵸? 꽃이 있어? 뿌리가 있어? 줄기가 있어? 아니잖아. 그냥 단순한 모양이잖아.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원생 생물 중에서 핵함과 집신벌레에 대해서 특징을 보고 관찰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